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3일 HLB 반기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주석 36번에는 금융감독원의 불공정 거래 조사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5월 14일 HLB 1분기 보고서의 주석 37번에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 거래조사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증선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분기 보고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배기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4일에 자료제출 요구서를 통보받아 자료제출 요구 내용 일체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26조는 무엇인지 알면 어떤 법률에 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듯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시장법 제426조에는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자본시장법은 제1장, 제2장, 제3장 등으로 크게 대별해 놓았는데요. 그중 제3장은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여겨질 때에도 무턱대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26조는 보고 및 조사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전부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HLB가 해당된 것이라 생각되는 문구만 뽑아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 행위 혐의가 있는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법이 의미하는 건 자본시장법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법률이죠. K스탑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경고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당국이 조사를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다는 게 제426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HLB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HLB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게 첫 문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금융당국이라 하더라도 무턱대고 기업에게 조사를 할 테니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거 법률은 자본시장법 제426조였습니다. 2020년 5월 14일에 금융감독원은 HLB에게 자료 제출 요구서를 통보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작년 상반기입니다. 그렇다면 HLB는 내부적으로 이미 작년 상반기에는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6일에 뉴스기사를 통해 HLB 증선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니까 시차는 약 9개월 정도입니다. 회사가 알고 9개월 뒤 주주님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가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주님들에게 곧장 소식을 알리는 HLB인데 왜 금감원 조사는 알리지 않았을까 궁금하신 주주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혐의가 있어 조사가 시작된 것이지 처벌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알리지 않았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옵티머스 건도 역시 옵티머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지 확정된 결론이 나온 게 아닌데도 HLB는 먼저 밝혔죠.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건 감수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매를 맞는 건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권은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진양고 회장이 유튜브로 방송하고 사재로 메꾸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펀드에 투자해서 손실 가능성이 생긴 건 경영진의 판단 실수니까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상 3상 성공 발표는 금감원과 HLB의 입장 차이가 극명합니다. 금감원은 실패에 가깝다고 말하지만 HLB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진양고 회장은 증선위에서 소명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투자는 HLB의 실수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주주님들에게 알린 반면 임상 3상 성공 발표는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명해서 오해를 풀기 전까지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재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지만 그건 오해라는 것이고 소명할 수 있다는 HLB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명하고 나면 원래 없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발표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규정상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HLB 증선이 사안도 사명은 비공개가 규정이었죠. 조사 중인 회사의 이름은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HLB가 나서서 우리 회사 HLB가 조사를 받는다고 밝히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금융당국도 사명을 비공개하는데 회사가 직접 나서서 사명을 공개하는 꼴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명이 공개돼 버리는 바람에 HLB도 이미 공개된 마당에 말을 안 하기보다는 이제는 공시에서도 이렇게 밝히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자료 제출을 하였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금융위가 아니라 금감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분명 제426조는 금융위가 주어입니다. 뒤에 문장을 더 읽어보면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금감원이 자료를 HLB에게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료를 금융위가 받는 게 아니라 금감원이 받아서 조사하느냐 궁금하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분기 보고서와 이번 분기 보고서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분기 보고서인데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달라진 건 마지막 문장입니다. 2021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와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보고서에서도 증선이 심의를 앞두고 있었는데 2021년 반기보고서에서도 증선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안 열렸다는 것이죠.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라면 2021년 8월 13일입니다. 증선이 심의는 아직입니다. 증선이 심의는 무엇인지 알아보면요.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견 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 있다. 증선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증선위가 미뤄지는 이유는 아직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기사로 다뤄진 적 있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느냐? 증선위 심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되며 심의 의결 내용은 의결 후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공개된다. 의결 후 2개월 내에 의사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월 13일 현재도 증선이 심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2개월 뒤 10월에도 증선이 의사록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증선위가 열려야 2개월 내에 의사록도 나오는 겁니다. 이 기사는 언론 보도에 대해 증선위가 오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기사입니다. 제목이 증선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 의결한다는 내용이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의로 해석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증선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정정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금융위 패싱 논란 등으로 불편한 기색이 과태료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분대로 과태료를 감액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감액했다는 겁니다. 또 금융회사에 칼을 들이대는 금감원에도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금감원에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결론 내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대로 판단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런 보도가 증선위가 관련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했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증선위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선위는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뉴스 기사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